오늘 소개해드리는 에피소드는 블랙미러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은 시즌2의 스페셜 에피소드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드라마는 매튜의 과거인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주요 배경 장치인 제드아이와 쿠키에 대해 설명하면서 마지막 조의 이야기로 넘어가고, 앞서 나온 모든 내용들이 복선으로 작용하는 충격적인 반전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한 남자가 일어납니다. 거실로 나가니 다른 남자가 캐롤을 들고 요리 중이었습니다. 그는 벌써 이곳에서 함께 지낸 지 5년째지만 서로 대화도 제대로 나눈 적이 없다며 크리스마스를 맞아 음식도 먹고 술도 같이 마시며 대화를 나눠보자고 하고, 어쩌다 이런 곳까지 오게 된 것이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자신의 얘기를 하기 꺼려하며 상대방에게 먼저 얘기해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매튜라는 이름의 남자가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매튜는 해리라는 남녀관계에 서툰 남자에 대해 연애 코치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제드아이 기술을 통해 해리가 보고 듣는 것은 모두 매튜에게 전송되고 있었고, 해리 또한 외부로 보이는 별다른 장치 없이도 매튜와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해리는 매튜의 조언에 따라 나가서 한 잔 더 하자고 권유하고, 화장실에 다녀오던 여자는 매튜와 대화 중이던 해리를 보게 됩니다.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권하고, 그렇게 두 사람은 여자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집으로 온 여자는 해리에게 음료를 먹여줍니다. 그러면서 자신 역시 주위에서 목소리가 들리며 해리 역시 자신과 같은 상태임을 알게 되었고, 해리의 말 덕분에 용기를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여자는 정신착란 증세를 겪고 있었고 이로 인해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부하는 해리에게 함께 자유로워지자며 강제로 음료를 들이부어 버립니다. 문제가 생긴 것을 느낀 매튜는 모든 증거를 모아 은폐하려 했지만 아내에게 발각되고, 이에 관해 얘기하던 중 아내는 매튜에게 한번 차단하면 풀기 전까진 모습도 목소리도 상대에게 닿지 않으며 차단된 상대 또한 차단한 사람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게 되는 제드아이의 차단 기능을 실행시켜버립니다. 그 후 아내와 딸은 떠나버렸고 결국 이곳까지 와버렸다는 것이 매튜의 사정이었습니다. 얘기를 듣던 남자인 조는 매튜에게 직업에 관해 묻고, 매튜는 연애 코치는 자신의 취미였을 뿐이라며 자신의 진짜 직업에 대한 두 번째 얘기를 시작합니다. 한 여자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곧 수술을 위한 마취가 진행되고, 수술 도중 여자는 자신의 몸에서 꺼내져 묘한 장치에 옮겨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타난 매튜. 혼란스러워하는 여자에게 매튜는 여자가 쿠키라고 불리는 복제된 인격으로 이루어진 코드라고 말해줍니다. 매튜가 버튼을 조작하자 여자는 가상의 공간에 놓여집니다. 매튜는 여자에게 앞으로 집의 모든 기능을 조정하는 AI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라 말하지만, 여자는 매튜의 일방적인 통보를 듣고 그런 일은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매튜는 그런 여자에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면 3주 정도 시간을 줄 테니 그게 어떤 기분인지 느껴보라며 버튼을 조작합니다. 약간의 시간이 흐른 후 매튜는 다시 버튼을 조작하고, 아무것도 없는 새하얀 공간에서 잠도 자지 못한 채 3주의 시간을 보낸 여자는 다시 나타나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애원합니다. 여자는 매튜에게 뭐든지 할 테니 제발 할 일을 달라며 애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자는 진짜 자신의 집을 컨트롤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평소 일어나는 시간에 맞춰 자신이 좋아하던 음악을 틀어주고, 내부 온도는 적절하다 생각되는 정도로 조절하며 취향에 맞게 토스트를 구워주면서 말이죠. 6:30 Christmas drinks with Paolo. 이제 이야기를 해보라는 매튜의 상황에 못 이겨 조는 마침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조는 자신의 연인인 베스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와 베스는 자주 어울리던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저녁을 함께합니다. 혼자 남아 집을 정리하던 조는 쓰레기통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발견하고 베스에게 갑니다. 베스가 임신했다는 사실에 조는 기뻐하지만 베스는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좀 더 같이 대화를 해보자는 조의 말에도 베스는 그저 이미 마음을 정했다고 얘기하고 그 말에 흥분한 조를 보며 제드아이의 차단 기능을 실행해버립니다. 다음날 아침 조는 집을 나서는 베스를 쫓아가 어젯밤 일에 대해 사과하지만 여전히 차단을 풀지 않은 베스에게는 그 말이 닿지 않습니다. 베스는 집을 떠나 직장마저 그만두며 사라져버리고 차단 상태인 조는 이런 베스에게 메시지나 전화를 할 수도 없음은 물론이고 예전 사진에서 베스의 모습을 볼 수조차 없습니다. 몇 개월 후 조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지나가는 베스를 보게 됩니다. 실루엣을 통해 베스가 아이를 지우지 않고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조는 베스에게 달려가 말을 걸어보지만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에 의해 조는 법적인 차단 상태에 놓여 10m 이내로 접근조차 하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베스가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아버지를 찾아뵙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조는 마침내 크리스마스 이브날 그곳을 찾아가고 확대 기능을 통해 아이의 모습을 보려 하지만 법적인 차단은 자식에게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조는 아이의 얼굴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는 아이가 성장해가는 실루엣이라도 멀리서 확인하고 싶어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는 TV에서 베스가 사고를 당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사망 후에야 차단이 풀려 몇 년 만에 베스의 얼굴을 보게 된 조는 슬픔해졌지만 드디어 딸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딸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여 베스의 아버지 집으로 향합니다. 그곳에 도착한 조는 설레는 마음으로 딸에게 말을 겁니다. 하지만 조의 부름에 뒤를 돌아본 딸의 모습은 조가 상상하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베스의 딸은 조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닌 자주 함께 어울리던 직장 동료와의 아이였던 것이었죠. 충격을 받은 조는 집으로 들어가 멍하니 내 딸은 어디 있냐고 중얼거리고 이런 조에게 베스의 아버지는 아이를 위층으로 올려보낸 후 네 딸은 여기 없으니 이곳에서 나가라고 소리칩니다. 조는 흥분하여 딸에게 줄 선물로 가져왔던 스노볼로 베스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맙니다. 그 후 조는 그 집을 떠나버리고 시간이 지난 후 아이는 내려와 할아버지의 모습을 확인하고는 도움을 청하려 밖으로 나가지만 외딴 곳에 떨어져 있던 집에서 멀리 가지 못하고 아이는 그대로 추운 겨울날 밖에서 숨을 거둡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울부짖는 조. 창밖으로는 웬일인지 이곳에 있을 리 없는 쓰러진 아이의 모습이 보입니다. 매튜는 이런 조를 위로하다 벼랑간 누군가를 향해 말을 걸고 그 순간 매튜의 모습이 사라져버립니다. 사실 그간 매튜와 대화를 나누던 조는 진짜 조의 기억을 복사한 쿠키였으며 매튜는 이를 통해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5년의 시간이 흐르도록 설정한 가상 공간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조의 자백을 받아내면 풀어준다는 사법 거래를 했던 매튜는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경찰은 매튜를 풀어주지만 대신 매튜를 모든 사람들로부터 차단을 걸어버립니다. 매튜는 거리로 나오지만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도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매튜는 범죄자임을 나타내는 붉은 실루엣으로 보이게 됩니다. 경찰은 퇴근하며 벌을 준다는 명목으로 조의 쿠키가 들어있는 장치의 시간을 1분에 1000년씩 흐르도록 설정해버립니다. 끝없는 시간 동안 오두막에 갇혀있을 쿠키의 모습을 비추며 블랙미러 스페셜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끝을 맺습니다.